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곰PD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3년 1월에 출제된 ITQ 엑셀 B형의 제1작업 계산작업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출발 요일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출발 일자의 요일을 예와 같이 구하시오. 추주함수와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자, 월요일 이런 식으로 자, 그 날짜가 월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함수들을 한번 보자면 우리 추주 함수는요. 번호에 따라서 값 1, 값 2, 값 3, 값 4 등등등등. 그래서 이 번호에 따라서 이 번호가 1이면 값 1에 입력한 내용이 나타나고 2를 입력하면 두 번째 입력한 3을 입력하면 세 번째에 입력한 값 3이 자, 이런 식으로 추출되도록 나타나게끔 지정해 주는 함수가 바로 추주 함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값이 1이면 1이고 예를 들어 뭐 월요일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화요일이다. 수요일까지만 해볼게요. 수요일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요 값이 1이기 때문에 첫 번째 들어간 월요일이 2라고 했으면 화요일이, 3이라고 했으면 수요일이, 뭐, 여기 뒤에 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다 입력했으면 이 값에 따라서 지금은 당연히 엔터를 치면 월요일이 나오죠. 왜냐하면 숫자 값, 이 번호를 1로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얘를 2로 하면 당연히 화요일이 되겠고 3이라고 하면 수요일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 번호를 지금처럼 1, 2, 3 이렇게 숫자로 입력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weekda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요일에 지정된 날짜가 무슨 요일인지 숫자로 표시해주는 weekday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weekday 하시고 날짜 값, 자, 유형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는데 자, 유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만 알아두세요.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유형을 1로 지정을 하면 일요일을 1로, 월요일을 2로, 화요일을 3으로 표시를 해줘요. 댕댕댕댕 해서 마지막 토요일을 7로 표시를 해주는 게 바로 유형이 1이고 만약에 2로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요. 월요일이 1, 화요일이 2, 수요일이 3 해서 일요일을 7로 이렇게 나타내주는 함수가 바로 weekday 함수예요. 자, 얘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일단 날짜가 있으니까 equal 임의의 셀에 자, weekday 하시고 날짜 값이 있는 셀을 찍고 나서 쉼표 1을 입력을 하면 자, 2023년 1월 7일이 자, 엔터 눌러볼게요. 7이라는 값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 1월 7일이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토요일. 그랬기 때문에 유형을 1로 했기 때문에 토요일이 7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를 1이 아니라 2로 했으면 월요일이 1, 화요일이 2이기 때문에 토요일은 6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weekday로 구한 이 값을 추주의 번호로 지정을 해서 1로 하든 2로 하든 상관없어요. 1로 하면 이 값을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로 지정하면 되고 이 유형, 이 weekday 유형을 2로 하면 이 값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걸로 하든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이 출발 요일을 한번 구해 볼 건데 자, i의 5셀을 선택해서 equal 자, 추주가 먼저예요? weekday가 먼저예요? 추주의 번호에 weekday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추주가 먼저지요. equal 추주 가로 자, 추주의 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선 번호로 사용하는 게 요 날짜의 번호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유형 1로 할까요? 2로 할까요? 이걸 정해야 돼요. 1 월화수목금토 할까요? 아니면 월화수목금토 1 할까요? 자, 저는 뭐 아무거나 1로 해볼까요? 1로? 좋아요. 자, 추주의 번호는 자, weekday로 뽑아낼 거예요. 자, weekday 출발 일자 H의 5 유형을 1로 했어요. 그리고 weekday는
가로를 닫아요. 자, 예를 하면 1, 2, 3 이렇게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하고 2는 제가 설명드렸고요. 나머지는 모르셔도 돼요. 가로 닫아요. 위크데이 함수는 끝났어요. 근데 이제 추주 함수로 보자면 얘가 바로 번호죠. 얘가 번호예요. 자, 번호가 끝났으니까 쉼표 하셔야죠. 쉼표. 자, 여기에서 구한 값이 만약에 1이 나오면 일요일이잖아요. 여기서는 일요일로. 만약에 이 유형을 2로 하신 분들은 월요일부터 쓰셔야 돼요. 그쵸? 왜냐하면 2로 하면 1값은 월요일이니까. 우리는 유형을 1로 했으니까 일요일이 1이란 말이에요. 쉼표. 월요일, 화요일, 쉼표. 토요일까지. 요렇게. 자, 요렇게 토요일까지 지정을 하시면 위크데이로 구한 값이 1일 때는 일요일, 2일 때는 월요일, 3일 때는 화요일, 4일 때는 수요일, 5일 때는 목요일, 6일 때는 금요일, 7일 때는 토요일로 표시해라. 그쵸? 자, 우리 추주 함수에 대한 거는 끝났으니까 마지막에 가로를 하나 닫아주고 엔터 누르면 자, 우리 첫 번째는 1월 7일은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그쵸? 자, 그러면 I의 5셀을 선택하고 자, 여기 채우기 핸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쭉쭉쭉쭉 끌어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하시면 이 출발 일자에 따른 출발 요일이 구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고 출장 일수가 5 이상이면 출장 일수 많음으로 나타내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공백은 큰 따옴표 2개를 넣으면 공백으로 나타납니다. 자, if 함수.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값을 나타내주는 if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래요. 자, if 함수의 공식은 equal if 가로 열고 조건을 만족하면 참값을 넣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값을 넣어라. 여러분 지금 if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2개일 경우의 조건이에요. 여기에서는 출장 일수가 5 이상이면 이라는 조건과 그 외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출장 일수가 5 미만이란 소리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해라. 자, 이럴 때는 이 조건은 출장 일수가 5 이상이면이 조건이 되겠고 참은 출장 일수가 많음. 그렇죠? 요게 참값. 자, 그렇지 않으면 자, 공백. 자, 거짓값은 큰 따옴표 2개 넣어서 공백으로 표시해라. 자, 요렇게 지정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제2의 5셀을 선택하셔서 equal if 가로 열고 만약에 자, 내 줄에 있는 출장 일수예요. 남의 줄에 있는 출장 일수는 안 돼요. 자, 내 줄에 있는 출장 일수가 G의 5셀이 뭐? 5 이상이면 이상은 크거나 같다. 자, 뭐보다요? 5보다. 요게 조건이에요. 요게 if 함수의 조건이 이제 끝났어요. 자, 쉼표. 자, 요걸 만족하면 뭐 하라고요? 출장 일수 많은. 띄어쓰기도 그대로 적으세요. 큰 따옴표 넣고 문자열일 경우엔 큰 따옴표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출장 일수 많음을 갖다 넣고 쉼표. 이번엔 거짓값. 거짓값은 빈 셀 2개를 찍어라. 됐나요? 자, 얘가 조건. 자, 그리고 출장 일수 많음이 참값. 그리고 빈 셀 2개가 거짓값. 끝났으면 엔터. 자, 열이 조금 너비가 부족해요. 좀 드래그해서 열 너비를 좀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출장 일수가 6일이니까 당연히 출장 일수 많음이에요. 제2의 5셀을 선택해 주시고 채우기 핸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쭉 드래그 하셔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눌러주시면 자, 출장 일수가 5일 이상인 것만 출장 일수 많음이라는 문자열이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인사부의 출장 일수의 평균을 구하래요. sum if와 count if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래요. 자, 요거는 어떤 걸 구하라고요? 부서명이 인사부인 2개밖에 없네요. 출장 일수, 얘네들의 평균, 딱 봐도 2일이죠, 그쵸? 근데 얘를 sum if, 자, sum은 합계, if는 조건,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는 sum if와
그리고 조건을 만족하는 카운트, 개수를 구하는 함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래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자, 얘네들의, 요 인사부의 얘네들의 합계를 구해서, 합계를 구하면 4일이죠? 이 4일이라고 구한 값에서 나누기, 뭐 한 거예요? 카운트 if로. 개수, 인사부가 몇 개가 있냐? 하나, 두 개가 있잖아요? 2를 나눠서 나오는 평균 2라는 값을 나타내라. 뭐 값이 다르면 또 당연히 값이 다르게 나오겠죠. 평균 값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균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평균을 구하는 에버리지 if 이런 걸로 한 번에 구하면 D 에버리지 이런 걸로 한 번에 구하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꼬아서 낸 거예요. sum if와 count if를 나눠서 값을 평균을 구해라. 자,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는 sum if의 공식. 자, sum if는 자, 조건 범위 중에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은 셀을 참조하지 않을 때는 큰 따옴표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자, 합계, 범위, 합계를 구해라. 이게 바로 sum if의 공식이고요. 그리고 count if는요. 자, 마지막에 합계 범위만 빼면 돼요. 조건 범위, 쉼표 조건.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sum if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인사부의 출장 일수의 합계를 먼저 일단 좀 구해보자고요. 자, 그럼 2의 13셀을 선택하셔서 equal sum if 더블 클릭. 조건 범위예요. 자, 여기서의 조건 범위는 뭐예요? 우리는 조건 범위는 인사부가 있는 이곳, 부서명이 조건 범위예요. 자, 요 범위 중에 2의 5에서 2의 12 범위 중에 쉼표. 자, 조건은 인사부예요, 인사부. 조건은 인사부인. 자, 인사부 셀이 있는, 인사부가 있는 요 셀을 찍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입력할 때는 큰 따옴표 반드시 조건에 넣으셔서 인사부. 띄어쓰기가 중간에 잘못되어 있어도 결과가 안 나오고요. 오타가 나도 당연히 결과가 안 나오죠. 조건 범위, 쉼표, 조건, 인사부에 해당하는 쉼표, 어떤 거에 합계? 지금은 출장 일수의 평균이 아니라 합계부터 구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출장 일수의 합계. 자, 그럼 출장 일수는 어디부터? G의 5에서 G의 10이다. 일단 이 상태에서 엔터 해볼게요. 구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인사부인 출장 일수가 2일, 2일이기 때문에 4라는 값이 나타났어요. 근데 얘는 평균은 아니죠. 합계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합계. 그쵸? 그럼 우리는 끝난 게 아니에요. 얘 이어서 할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자, sum if 가로까지 닫은 상태에서, 그렇죠? 저는 엔터 눌렀기 때문에 자동으로 닫는 가로가 생겼어요. 자, 이어서 하시는 분들은 sum if가 끝났기 때문에 가로를 닫아주시고, 여기서 나누기. 뭐를 할 거냐면,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 인사부가 몇 개가 있냐? count, if, 더블 클릭. 자, 얘도 조건 범위. 동일해요. 2의 5에서 2의 12 중에, 쉼표. 뭐가? 인사부가 몇 개가 있냐? 가로 닫고. 큰 따옴표 넣고 가로까지 닫아주세요. 자,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는 이 인사부의 합계를 구한 값에 나누게 할 거예요. 뭐를요?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 인사부가 몇 개가 있냐? 나눠라. 그 값을 구해라. 그럼 평균이 구해질 것이다. 엔터 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평균이 2라는 값이 나타났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지요. 사원의 출장 일수의 합계를 구하래요. 뒤에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1을 붙이셔야 되고요. 함수는 dsum 함수를 이용해서 D가 붙으면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해라. 우리가 좀 전에 구했던 sum if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dsum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래요. 자, dsum이나 sum if나 결과를 구하면 동일한 합계가 나오긴 할 건데 여기선 dsum 4원, 직급이 4원인 출장 일수 얘네들의 합계 6 더하기 2 더하기 3, 11일이죠. 11일을 나타내라, 구해라. 10일이라고 적으면 안 돼요, 여러분. dsum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야 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dsum 함수의 공식은요.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범위예요, 범위. 필드명이 포함된 범위. 필드명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범위 중에 그 다음에 몇 번째 열에 있는 합계를 구할 거냐. 열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요.
조건 범위예요. 조건이 아니라 조건 범위예요. sum if 구할 때는 그냥 조건인데 dsum은요, 데이터베이스는요, 필드명이 포함된 조건 범위로 지정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의 우리 dsum의 범위는요, 필드명이 포함된 요 범위, B의 4에서 J의 12까지 다 잡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린 출장 일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출장 일수까지만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잡아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열 번호는요, 범위를 블록 잡은 것 중에서 우리는 출장 일수의 합계를 구할 거잖아요. 출장 일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열에 출장 일수가 있기 때문에 열 번호는 6이라고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조건 범위는요, 뭐가? 사원이잖아요. 사원이라고 직접 치면 안 돼요. 뭐가 사원이다? 직급이 사원이다. 필드명이 포함된 요 조건, 우리 고급 필터의 조건도 이런 식으로 표시하잖아요. 그쵸? dsum 함수, daverage 이런 함수들도 반드시 이렇게 필드명이 포함된 요 범위가 조건 범위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요, 사원이 맨 위에 나와요. 이렇게 블록 잡아서 하라고. 선생님, 만약에 여기에 사원이 안 나와 있고 대리가 나와 있으면 어떡해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미의 셀에 내가 직급이 뭐 사원이다 라고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셨으면 한번 구해보도록 하지요. 2의 14셀을 선택하시고 equal dsum 가로 열고, 자, 범위는요, 저는 필드명 포함된, 필드명이 포함 안 되면 안 돼요. B의 4에서 출장 일수까지 잡아도 되고, 아유 몰라요, 그럼 전체 다 잡으세요. 자, 요 밑에는 잡으면 안 돼요. 병합이 되어 있는 애들은. 자, 저는 B의 4에서 J의 12까지 잡고 쉼표. 자, 열 번호, 아까 우리 뭐 구한다 그랬죠? 뭐의 합계? 출장 일수의 합계는 여섯 번째 열에 있다 그랬잖아요. 6이라고 입력하고 쉼표. 자,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직급이 사원이다. D의 4에서 D의 5. 데이터베이스 범위 중에 여섯 번째 열에 있는, 자, 요 조건 범위의 조건에 맞는 합계값을 구해서 나타내라. 우리 아직 안 구했어요. 이 상태에서 가로 닫고선 AND 연산자 해서 1이라고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가로 닫고. 왜요? dsum은 끝났으니까. 자, AND를 붙여요. 연결 연산자요. 이 함수식과 뒤에 있는 문자열 2를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AND하고 1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대로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엑셀에서의 문자열은 반드시 문자열 앞뒤에 큰 따옴표를 넣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류가 나타나지요. AND하고 1이라고 큰 따옴표 넣어서 넣어주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자, 11일이라고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얘네들은 정렬을 따로 안 해도 되나? 우리가 뭐 숫자는 우측 정렬하는 게 좋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측 정렬로 지정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조건, 최대 출장비, 정의된 이름 출장비를 이용해서 max 함수를 이용해서 최대 출장비를 구해라. 자, 요거는요, 간단하죠. max 함수. 자, 우리 여기 최대 출장비를 구하는 셀을 선택하시고 equal max 최대값을 구해라. 가로 열고 범위. 자, 범위 안에 우리 출장비 어디 있어요? 출장비 여기 있잖아요. 여기. F의 5에서 F의 12 범위를 드래그해도 되고요. 우리는요, 이 표 서식에서 이 범위를 출장비로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출장비라고 하셔도 돼요. 출장비 하시면 자동으로 그 범위가 잡혀요. 아니면 얘를 출장비 내역을 출장비 영역을 드래그 하셔도 이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출장비라고 뜨죠. 자, 엔터 하시면 끝납니다. 자, 얘도요. 우리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로 아예 지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 출장 일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우리 H의 14셀에 지난 시간에 유효성 검사 목록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사원 번호가 나타나게끔 지정을 했는데, 자, 이 사원 번호가 바뀌면 출장 일수가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표시해라 하는 문제지요. 자, 우리 vlookup 함수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는 함수이기 때문이지요. 자, vlookup 가로 열고 기준이 되는 값, 내가 찾고자 하는 값, 기준값, 쉼표, 범위,
이 범위는 기준값부터 범위를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몇 번째에 있는 그 범위를 블록 잡은 것 중에서 몇 번째에 있는 것을 찾고자 하느냐. 열 번호 그리고 옵션이에요. 자,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정확한 값을 찾을 때는요. 0 입력하시거나 또는 우리 엑셀에서 0은요. 펄스, 거짓값으로 인식을 합니다. 우리 논리값에서. 그리고 유사한 값은 1 또는 true, 참값. 그리고 또는 옵션을 아예 생략해 주시면 유사한 값으로 찾아주지요. 우리는 무조건 정확한 값이에요. 우리 시험 보실 땐 무조건 유사한 값은 안 보셔도 돼요. 우리는 이 사원 번호에 대한 이 사원 번호가 C11-231일 경우에는 출장 일수가 반드시 6일이어야지 얘랑 비슷한 다른 2일, 3일 이런 게 구해지면 안 돼요. 자, 만약에 사원번호가 A07-01이면 반드시 2일이 구해져야 되지 이 글자랑 비슷한 A0745에 3일이 나타내지면 안 돼요. 유사한 값은 그렇게 나타내지거든요. 자, 정확한 값. 마지막에 우리 옵션은 0 또는 펄스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기준값은 뭐냐면 무엇이 변경하면 나도 변경이 되는가. 요거죠, 요거. H의 14셀. 얘가 기준값,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얘가 변화가 되면 출장 일수가 그 사원 번호에 따라서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범위는 어디가 되냐면 사원 번호부터 시작해서 B의 5부터 필드명부터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돼요, 얘는. 자, 사원 번호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출장 일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출장 일수까지 잡아도 되고 아니면 전체 몰라요? 그러면 전체 다 잡아도 돼요. 그쵸? 범위. 반드시 내가 기준이 되는 값. 사원 번호가 기준이니까 사원 번호를 기준으로 브이룩업 함수는 오른쪽에 있는 애들만 찾아줘요. 만약에 여기 왼쪽에가 뭐가 있다. 그럼 왼쪽에 있는 거는 찾아줄 수가 없어요. 브이룩업 함수일 경우에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값부터 범위를 잡아야 돼요. 지금은 사원 번호가 맨 앞에 있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자, 열 번호는 범위를 잡은 것 중에서 우리는 출장 일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열. 여섯 번째 열에 있는 출장 일수를 찾아줄 거다. 그리고 옵션은 0 또는 펄스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제2의 14셀을 선택해 주시고 equal VL 입력하신 상태에서 탭키 혹은 브이룩업 더블 클릭. 자, equal 브이룩업 가로 열고. 자, 기준값은 H의 14셀이에요. 얘가 바뀌면 나도 바뀝니다. 쉼표. 얘를 찾을 건데 어디 범위에서 찾아요? B의 5에서 J의 12 범위에서 찾을 거예요. 요거를 사원번호 해당하는 찾고자 하는 값을 자, 쉼표. 근데 요 범위 중에 몇 번째를 찾을 거예요? 사원 번호를 찾을 거예요? 사원명을 찾을 거예요? 어떤 거를 찾을 거예요? 저희는? 그쵸? 출장 일수를 찾을 거예요. 출장 일수는 블록 잡은 걸 기준이에요, 여러분. 블록 잡은 걸 기준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열에 있어요. 그쵸? 6이라고 입력하고. 마지막 쉼표 옵션은 쉼표하면 유사히 일치할 거냐 정확히 일치할 거냐 물어보지요. 저희는 정확히 일치해요. 그래서 0이라고 직접 입력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에 나오는 이 펄스를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펄스라는 값이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브이룩업 찾고자 하는 값을 찾아주는 함수인데, 자, H의 14를 기준으로, 자, 이 범위에서 여섯 번째 열에 해당하는 출장 일수를 찾아주는데, 자, 정확한 값, 기준이 되는 것에 정확한 값을 찾아서 나타내시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엔터 누르시면 저는 지금 사원 번호가 C11-23이기 때문에 출장 일수가 6일이 나오는 게 맞지요? 그치요? 근데 만약에 사원 번호가 다른 걸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면 그거에 해당하는 출장 일수로 정확한 값으로 그쵸? 한번 확인을 해보셔요.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수식 이용해요. 출장비가 20만 원 이하인
행 전체의 다음의 서식, 글꼴을 파랑의 굵게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행 전체의 서식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저희는 B의 5에서 J의 12셀까지. 일부분만 블록 잡으시면 안 돼요. 행 전체니까 B의 5에서 J의 12 영역을 블록 지정해 주시고 그 상태에서 홈 탭에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으로 들어가셔서 자, 우리는 수식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지정해 주시고 자, 여기 클릭하셔서 일단 출장비가 20만 원 이하인지를 서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셀, 출장비의 첫 번째 셀을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하면 얘는 절대값, 절대 변하지 않는 값으로 변경이 돼요. 이러면 이 첫 번째 민시우의 출장비만 검색을 해서 서식이 변경이 되고 나머지는 검색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F의 5, F의 6, F의 7, F의 8이 얘네들이 다 서치가 되도록 앞에 F는 고정해 주는 게 맞고요. 뒤에 있는 행은 F의 6, F의 7 변해야 되니까 혼합 참조. 자, 뒤에는 달러를 없애주셔야 됩니다. F4키를 하나, 둘 눌러주시면 F열에만 고정, 5행 앞에는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20만 원 이하예요. 이하, 그쵸? 이하는 작거나 같다. 뭐보다요? 20만 원보다. 자, 요 조건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서식을 변경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서식? 파랑의 굵게로 지정하라는 소리예요. 자, 서식 탭으로 들어가셔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로 지정할 거고 자, 색을요? 표준색에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파랑으로 나오는 오른쪽에서 세 번째에 있는 파랑을 선택하시고 확인할 거고요. 또다시 확인을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자, 20만 원 이하인 행 전체가 파랑의 굵게로 변경이 됩니다. 나머지 출장비도 만약에 20만 원 이하로 변경이 되면 이 행 전체가 또 파랑색의 굵게로 변경이 되는 조건부 서식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2023년 1월에 출제된 ITQ 엑셀 B형의 제1작업 계산 작업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강좌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